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육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멜리입니다. 오늘 국어, 문화유산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계의 문화유산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한국의 문화유산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한국어를 쓰는 한글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한 훈민정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넬리 선생님, 그럼 카자흐스탄에서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담갈르라는 곳이 있어요. 담갈르요? 네. 담갈르가 뭔가요? 담갈르는 카자흐스탄의 문화유산인데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옛날 암석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옛날에 암석화가 그려져 있다고 하니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시에도 많은 문화유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도시에 있는 문화유산을 생각하면서 오늘 국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한국의 문화재 분류 관련 어휘를 살펴볼까요? 자, 문화재에는 크게 유형 문화재와 무형 문화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형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재를 말하고요. 무형 문화재는 우리가 연극이나 어떤 음악 같은 것들로 사람으로 전승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접 문화재인 경우에 이런 무형 문화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유형 문화재와 무형 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의 분류를 첫 번째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문화재 가운데서 아주 가치가 있고 더 보존을 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 보물과 국보 또 천연기념물로 나눕니다. 자, 먼저 보물을 말씀드리면 보물이라는 것은 아주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데요. 저의 보물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 가족이 저한테는 보물 1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문화재 중에서는 이런 보물과 또 국보도 있다고 했는데요. 국보는 보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더 보기 희귀하고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보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말할 때 국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가운데서 희귀성이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혹시 한국의 국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 혹시 여행을 온 적이 있다면, 또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다면, 아니면 한국 드라마를 또 영화를 본 적이 있다면 아마 한 번쯤은 모두 보았을 내용 같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인데요. 그 중에서 네, 한국의 국보 1호로는 남대문, 즉 숭례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국보로 만든 이유는 남쪽으로 열려 있어서 정문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국보 1호로 지정을 했는데요. 예전 조선시대에는 남쪽에 있는 문과 동쪽에 있는 문, 서쪽에 있는 문, 북쪽에 있는 문. 네, 그래서 동서남북에 4대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남쪽에 있는 문과 동쪽에 있는 문이 국보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국보 1호 살펴보았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힌트 줬는데요. 보물 1호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잘 말씀하셨지요? 네. 여러분은 아마 동대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정확한 국보 1호의 명칭은 흥인지문입니다. 네, 동대문 시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아까 남대문과 같이 조선시대에 4대 큰 문, 동서남북에 있었던 문인데요. 네, 남대문보다는 아마 조금 덜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희귀한 어떤 기념물, 자연보호물 있다고 했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어떤 자연보호물이 희귀한 보호물일까요? 한국에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 보호물이 있겠지만 한국의 천연기념물로는 반달가슴곰이라고 하는 곰 종류의 하나의 동물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한국 문화재 분류 관련 어휘를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문화재 유형 관련 어휘입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유네스코라는
단체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요. 유네스코라고 하는 곳은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해서 또 좋은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들을 선별하고 또 그 보호 보존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자, 여기서는 크게 문화유산, 기록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있겠지만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유산이나 기록유산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이 중에서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이나 신문, 요즘 같으면 어떤 디지털 영상들도 후세에는 기록유산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야 할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보호해야 될 문화재에 관련된 어휘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 않고 그대로 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문화재가 망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문화재들을 내가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우리 방치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네요. 쓰레기의 방치로 온 동네가 지저분해졌어요. 네,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면 당연히 동네가 깨끗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방치하다, 또 문화재가 방치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문화재가 방치되지 않게 조심해야겠지만 문화재가 방치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가 망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문화재가 망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은 훼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훼손하다라는 것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명예훼손 관련해서 고소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다, 또 명예를 훼손시키다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문화재가 훼손되다, 문화재가 훼손을 당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문화재를 방치하고 훼손하는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방치하고 훼손하는 일이 생긴다면 혹시나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보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망가진 것을 고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문화재에서는 보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복원이라고 해서 옛날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일 수 있도록 재현한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문화재를 잘 보호하고 혹시라도 훼손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보수하고 복원해서 우리의 후세들에게 잘 계승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재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벌써 알고 계셔서 여기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아닌 것들도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럼 여러분 한국의 대표 문화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그림을 볼까요? 자, 여러분 한국의 대표 문화재로 수원 화성을 들 수 있는데요. 수원 화성은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성곽입니다. 지금 한국의 수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지어진 성곽인데요. 특히 성곽을 만들 때는 이 성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성곽에 만들어진 과정을 하나하나 쓴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 덕분에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책 덕분에 우리 수원 화성을 다시 옛날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조선 왕릉인데요. 자, 여러분 조선 왕릉은 옛날에 왕이나 왕비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왕이나 왕비를 묻어서 능을 만든다 해서 조선 왕릉이라고 하고요. 또 여긴 창덕궁이라는 궁도 있습니다. 네, 모두 조선시대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이네요. 자, 우리 수원화성, 조선왕릉, 창덕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판소리와 강릉 단오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판소리, 네, 여러분 소리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입니다. 6급쯤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북으로 한국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북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을 치는 사람에게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 이런 걸 판소리라고 합니다. 네, 또 강릉 단오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단오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말합니다. 음력으로 5월 5일이니까 봄인 것 같아요. 네, 자, 강릉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강릉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 가는, 네, 강원도에 있는 곳이지요. 네, 강릉에서는 매년 단오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단오제는,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없이 우리 앞으로 1년들을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지내는 행사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세계 기록 유산을 살펴보겠는데요. 세계 기록 유산에는 팔만대장경, 조선 왕조실록 같은 세계 기록 유산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16년 동안 만들어진 기록 유산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어떤 역사를 기록해 놓은 기록서로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세계 기록 유산들, 우리 보호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보호제들을 보호 관련 어휘를 정리해보면, 자, 보호제를 우리가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도 잘 지켜줘야겠지만 우선 이 보호제들을 특별하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남대문을 국보로 지정하다. 네, 남대문을 국보로 지정한다라는 것은 국보라는 어떤 특별한 보물의 의미를 두고 뽑는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리고 또 김치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하다라고 해서 지정하다, 선정하다와 같은 어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문화재 보호 관련 어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남은 내용은 우리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해 보세요.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еще пару слов и примеры с их употреблением. Итак, первое слово у нас «хэсон». «Хэсон» – это ущерб или повреждение.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고래 가로 수들이 자동차 매연과 먼지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деревья, которые растут вдоль дороги, и каросудль – это деревья, которые вдоль дороги вот так вот с двух сторон растут. 자동차 매연과 먼지로 они очень сильно страдают или пострадали от выхлопных газов от машин и от пыли.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Итак,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у нас сонджонхада – быть отобранным или отбирать. И у нас диалог.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중에 어떤 것이 있나요? То есть, какие культур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Кореи выбраны ЮНЕСКО?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Прочитайте разок вот эту книгу.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И тогда вы узнаете, каки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ности нашей страны признаны всем миром. И здесь 세계가 인정하다 – это признаваться всем миром.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грамматике. Сегодня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это «을 따릅니다», которая указывает на отсутствие выбора и может иметь значени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ак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네, 여러분 오늘 배우는 첫 번째 문법은 뭐뭐을 따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네, 다른 것은 선택할 수 없다, 선택을 배제한다, 오직 이것뿐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우리 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매번 부모님께 실망만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한테 무언가 잘못을 한 모양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매번이라고 하면 여러 번 반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 뭐 시험에 자꾸 뭐 합격하지 못해서 부모님한테 좀 실망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내가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떤 것이에요? 아마 죄송하겠죠?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한 그 마음 하나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표현을 한번 볼까요? 다음 문장. 그동안 어머니처럼 잘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선물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어머니처럼 잘해주신 분이 계시다니 아마 이분은 지금 아마 혼자 어머니하고나 가족하고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마 선물까지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뭐 다른 마음은 생각나지 않겠죠? 고마운 마음뿐, 감사한 마음뿐.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자, 그래서 앞서는 죄송할 따름이다, 지금은 감사할 따름이다. 자, 여러분 어떤 동사들과 잘 어울리는지 한번 다음 예문까지 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여기서 또 감사할 뿐입니다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예문 볼게요. 여러분은 교재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산에 있는데 날도 어둡고 지금 두 사람은 아마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도 어둡고 길도 잘 모를 때 산에서 내려오는 길 어때요? 많이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가는 길이 우리가 올라왔던 길 맞아요? 네, 두 사람 아마 다 처음 가는 길이라 여기가 올라왔던 길인가? 아닌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잘 보면 두 사람만 있어요? 아니요. 네, 앞에 누가 있죠? 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맨 앞에 가는 안내원만 믿고 갈 따름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안내원만 믿고 간다 라고 했으니까 아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안내원만 믿고 가야지,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 따름이다를 정리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을 뿐이다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요. 또 죄송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아쉽다 와 안타깝다 와 같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들과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은 내용은 우리 한넬리 선생님과 다시 더 많이 연습해 보세요.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теперь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это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ы 을 따름이다.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내가 하는 일에는 사사 공건 트집을 잡는 산사가 매울 따름입니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мне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ненавидеть начальство, которое обвиняет меня в каждом деле, на каждом шагу, обвиняет меня в каждых моих делах, ищет какие-то недостатки или проступки.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здесь окончание «уль» «тарамида» выражает, что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ненавидеть, больше другого выбора уже нет.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저의 일이라면 만사 제쳐 두고 도와주시니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мне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ить вас за то, что вы, все, что касается моих дел, 저의 일이라면, бросаете все свои дела, 만사 제쳐 두고, бросаете все свои бесконечны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дела и помогаете мне.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Это у нас диалог. 바쁘신 그 중에도 저희 프로젝트에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기는요,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입니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спасибо вам огромное за то, что вы дали нам много разных советов относительно нашего проекта, несмотря на всю вашу занятость. Не за что, не стоит благодарности. 나바롯,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И мне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сожалеть, то есть я очень извиняюсь за то, что я не смог вам больше помочь.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ультаримида тоже выражает, что больше другого выбора не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сожалеть, то есть мне извиняться перед вами за вот то, что указано впереди. И теперь мы переходи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ново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ы. Это ныни чарари, которая имеет значени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чем что-то, лучше уж что-то дальше.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Сунциним. 자, 여러분이 취업을 할 때, 자, A 회사와 B 회사, 두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는 월급은 적고, 또 일은 많지 않은 회사고요. B 회사는 월급도 많지만 일도 많은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네, 둘 다 선택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어느 회사를 가고 싶으십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A를 선택해도 또는 B를 선택해도 난 그렇게 두 개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선택을 낼지 그 선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문법 느니 차라리 한번 예문을 살펴볼까요? 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혼자 산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자, 지금 여기 예문에서는 어떡하죠? 자, 두 번째, 혼자 산다를 선택했네요. 자, 그래서 느니 차라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중에 앞문장과 뒷문장 중 자, 앞문장보다는 뒷문장이 낫겠다. 앞문장을 선택하는 것보단 뒷문장이 낫겠다. 뒤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아마 그래서 그런 모양인지 한국에서는 요즘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살펴볼까요? 일을 항상 대충 하는 준영 씨에게 일을 시키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하고 말겠어요. 일을 대충 하는 아마 회사 동료 준영 씨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요. 자, 준영 씨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문장에서는 준영 씨에게 일을 시켰나요? 아니지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이 낫겠어요 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과 같은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마지막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의 그림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당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식당 음식은 정말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식당인데 맛이 없다고 하네요. 참,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사 먹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나을 것 같군요. 네, 자, 이 사람들은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굶는 게 낫다고 생각하나요? 이 사람들의 선택은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 네. 네, 여기 남자가 말했죠. 굶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살펴본 느니 차라리는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한다면 네, 앞문장에 있는 것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뒷문장을 선택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 교재의 예문과 비슷할지 궁금한데요.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더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А теперь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еще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окончания ныни чарари. Итак, мы сюда вставляем на пропущенное место предложенное слово 운전하다. С этим окончанием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가까운 곳은 운전하느니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겠네요. Чем ехать на машине в такое близкое место, лучше уж пройти пешком.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운전하느니 차라리 выражает значение, что чем сидеть за рулем, то есть ехать на машине, лучше уж вот сделать вторую часть предложения.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И мы сюда вставляем предложенное слово сурихада на пропущенное место с окончанием ныни чарари.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이 집은 너무 낡아서
수리하느니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겠다.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этот дом такой старый, что чем его ремонтировать, 수리하느니, чем ремонтировать его, лучше уж построить новый. И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Это у нас диалог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этого окончания. Итак, 어제 본 그 영화가 영화 평론가로부터 최악의 영화라는 혹평을 받았어요.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чера фильм, который мы смотрели, или который вы смотрели, один критик, кинокритик, дал ему очень суровую оценку как самого плохого фильма. И человек отвечает: 그런 영화를 보는데 돈을 쓰느니 차라리 집에서 잠이나 자는 게 나을 뻔했어요. То есть, чем смотреть такой фильм и тратить деньги, лучше бы уж я дома поспал. 선생님, 네. 선생님은 한국의 문화유산 하면 어떤 문화유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저는 한국어 전공으로 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훈민정음이에요. 그런데 교재 152쪽을 보니까 문화재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문화재 종류가 많이 다양한데요. 국보, 무형문화재, 또 사적 등 다양한 문화재 종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멍천도성은 이게 지하철역 이름이 아닌가요? 제가 올림픽 공원 갔을 때 멍천도성역에서 내렸던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한넬리 선생님이십니다. 네, 몽촌도성은 지하철역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백제시대의 유적입니다. 또 백제가 국가를 형성할 때 만들어졌던 유적인데요. 외벽과 내벽 구조로 이중 구조로 된 성으로 아주 독특한 성입니다. 아까 한넬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8년 서울 올림픽 때 공원을 만든 곳이 곳과도 가까워서 한국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묘제례를 제가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혹시 금관은 이게 예전에 많이 썼던 금관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선생님께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니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모습도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종묘제례는 조선시대의 어떤 국가의식으로 왕과 왕비에게 행해졌던 의식이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관은 왕이 쓰는 왕관인데요. 특히 한국은 신라시대의 금관이 아주 미학적으로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듣기를 더 듣고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재청에서 근무하시는 김민준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문화재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화재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화재는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란 건물이나 서적, 고문서, 회화,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무형문화재란 연극이나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 민속문화재란 풍속이나 관습 또는 의복이나 가옥 등으로 우리의 생활사가 갖는 전통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념물이란 성곽이나 옛 무덤, 도자기 가마터나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네 가지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상들이 남겨놓은 문화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문화 발전이 바탕이 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지키고 가꿔서 후손에게 길이 물려줘야 할 값진 재산인 것이죠. 여러분 듣기는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 문화재의 정의와 종류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네, 문화재 정의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 조상이 남긴 유물로 유형, 무형, 민속 문화재 그리고 기념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한예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문화재의 정의는 역사를 보여주는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문화를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겠죠? 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문화재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정의, 종류, 그리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모두 정리해 보셨습니까? 그럼 완성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재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조상이 남긴 유물입니다.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 무형, 민속문화재와 기념물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문화 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국어에서는 계속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그럼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 한번 소개할 만한 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한국어를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훈민정음 어떨까요? 네, 우리 훈민정음이라고 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 훈민정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훈민정음 조선시대 유형 문화재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문화재 서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훈민정음은 한글의 창제 과정을 책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사는 도시에 알려져 있는 문화재를 이와 같이 소개를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도 지금 훈민정음을 소개한 내용처럼 여러분의 문화재를 소개해 보셨나요? 이번 말하기를 통해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국어 문화유산 말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읽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화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읽기에서는 우리가 계속 문단을 나누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문단을 나누어서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선생님과 같이 해봅시다. 자, 무형문화재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며 보존, 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네, 우리 아까 문화재로 지정하다라는 표현 배웠죠? 문화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데 필요한 종목? 종목? 뭐지? 종목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운동과 관련된 문화재일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계속 살펴볼까요? 그 중에서 택견은 무술로서 가치, 또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다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하는구나. 택견. 여러분은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택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건데요. 택견의 특성을 여기선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특성? 무술로서의 가치. 어떤 무술, 즉 택견이라는 그 운동에 무술로서의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즐겨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즐긴다라고 해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 특성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특성으로 인하여, 특성으로 인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 읽기에서는 또 우리 고급 읽기라서 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용되어 있었네요. 네, 그리고 또 택견의 어떤 가치로 우리 어떻게 되었죠? 문화유산으로 어디서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우리 아까 배운 선정되었습니다. 네, 많은 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뽑혔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도 뭐예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무예로 우리가 등재가 됐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지금 많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본 내용은 무엇을 정리한 내용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택견의 네, 여러분 잘 정리하셨나요? 택견이 뭔지, 택견이 어떤 건지 택견을 소개했지요. 자, 그럼 택견에 대한 소개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택견은 무술이고요. 또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무형유산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도 한번 볼까요? 택견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우리 이미 알고 있겠죠? 뭐예요? 택견의 역사. 네, 그래서 문장을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 하는구나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언제부터? 한국의 삼국시대부터 알 수 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만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했다가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중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런 걸 대중화라고 하지요. 대중화가 되어 무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널리 행하게 되었다. 널리는 넓게를 말합니다. 넓게 행하다, 모든 사람이 행동을 하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택견의 역사가 어떻게 됐죠? 삼국시대 때 택견이 시작했구나. 또 고려시대 때는 무인들, 네, 무술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만 했구나.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대중화 바뀌었구나. 이렇게 택견의 역사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이제까지 택견의 소개를 듣고 택견의 역사도 여러분도 살펴보았는데 택견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와,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또 이런 의미가 있는 어떤 운동이구나, 무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살펴볼까요? 택견은 흐느적거리는 율동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어뜨리는 기술이 특징입니다. 네, 발로 찬다고 합니다. 또 넘어뜨려요. 그럼 아마 발을 활동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앞서 택견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택견이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이 그림으로 모르겠네. 네,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또한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치우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깝게 가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에 치우치다, 오른쪽에 치우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치우치지 않고 단순한 자세로 멈춰 있지도 않는다. 네, 한쪽으로 가지도 않고 또 멈춰 있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부드러워 보이지만 다양한 공격과 수비 기술을 선보이는 효과적인 무예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무예이기도 하다. 네, 아까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라도 바꿔 쓸 수 있겠죠. 택견이 어떤 운동이구나.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구나.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무술은 경쟁자를 쓰러뜨리는 무술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무술이며 정신 수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격투기와 다르다. 네, 여러 가지 택견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자세가 있고 누가 즐기고 또 마지막으로는 격투기하고 다른 점, 다른 어떤 무예 종목과 다른 점을 설명했는데요. 자, 이 문단 정리해 볼까요? 모두 정리하셨어요? 네.
택견의 특성, 네, 택견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무형문화재는 뭐였죠? 택견, 네, 종류는 무형문화재, 네, 역사는 삼국시대에 시작하였고요. 또 조선시대에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네, 특징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부드러워 보이지만 다양한 공격과 수비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 또 정신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기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읽으면 읽기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문화재는 그냥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 또 상징이 되기까지 하는데요. 네, 이런 문화재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을 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자, 문화재하고 관광은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제까지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문화유산 소개. 네, 아마 카자흐스탄에서도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수원 화성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소개하는 글에서 당연히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 한번 먼저 개요를 볼까요? 자, 소개할 때 필요한 건 뭐죠? 네, 어떤 내용인지 이 문화를 소개해야 될 거고요. 또 특징을 말해야 될 겁니다. 또 이것은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체험도 정리를 해 보았네요. 여러분 혹시 한국의 역사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역사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왕 중에 하나인 그 왕이 만든 성인데요. 아까 여러분이 혹시 우리 어휘 공부할 때도 그 그림 잘 보셨나요? 네, 수원에 있는 화성이라는 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조선시대 정조시대의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수원 화성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지만 그 만드는 것이 그 전에 있었던 시대하고 달리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앞서 어휘에서도 말했지만 만들어진 과정도 하나의 책으로 담아서 그 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왜 이 화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할까? 다른 많은 문화재도 있는데 화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어떤 상품의 특징을 보면 자, 조선시대 22대 정조대왕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주에서 죽은 아버지를 무덤에 옮기면서 축성한 성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뒤주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뭐죠? 쌀, 여러분 아시나요? 자, 우리 밥을 먹죠? 밥을 만들기 위해선 쌀이 필요합니다. 네, 쌀을 보관하는 큰 이런 쌀을 보관하는 함을 말하는데요. 큰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생긴 함입니다. 네, 그런데 조선시대의 22대 왕인 정조대왕은 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네, 조선시대 22대 왕 위에는 할아버지께서 왕을 하시다가 손자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왕에 오르지 못하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쌀독인 어떤 뒤주에 들어가게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정조왕은 무덤을 예전에 있던 곳에서 수원 화성을 만들면서 무덤을 옮겼는데요. 네, 그때 만든 성을 수원 화성이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무덤에서 다른 무덤으로 옮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효성을 말하는 그런 성입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원 화성에 조선시대의 정조대왕이 만든 그런 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정조대왕의 아버지는 사도세자라는 세자는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인데요. 네, 사도세자와 또 수원 화성의 어떤 이런 스토리텔링, 네, 이야기가 있는 어떤 문화재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재보다는 좀 더 특별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 때도 아주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개발을 한 작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곳은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써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할 수 있는 일은 화성 열차 타기. 열차 타기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아주 큰 열차는 아니고요. 작은 열차인데요. 성이 아주 이렇게 크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걸어서 움직여서 구경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이나 아니면 또 열차를 타고 또 편안하게 화성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에게 또 열차를 타는 이런 관광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국궁 체험하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즐겼던 놀이를 여기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성곽 걷기라고 해서 큰 성의 끝을 중심으로 쭉 걸으면서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성이구나,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문화상품으로 개발된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소개하는 글에는 여러분이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문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도 한번 문화관광으로 개발된 문화유산을 이와 같은 개요로 만들어서 개요를 만든 후에 글을 한번 써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쓰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유네스코 등재 한국의 문화유산. 유산이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한국의 세계유산으로는 종묘,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격판전, 수원 화성, 창덕궁,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 동굴, 조선 왕릉, 안동 양동 역사마을, 남한산성이 있고 무형 문화유산으로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제, 제주 칠머리당 영동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택견, 줄타기, 한산 모시짜기, 아리랑, 김장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에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유절,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해인사 대장경판 및 재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있습니다. 이들 세계문화유산은 어느 한 국가의 유산이 아닌 만큼 전 인류가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이 있나요? 선생님,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하지 않은 물건이나 특별하지 않은 사람도 내 눈에는 정말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라는 의미로 제 눈의 안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런 상황 때 не по-хорошему мил, а по-милу хорош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매 학기 학생이 바뀌는데도 언제나 우리 반 학생은 정말 똑똑하고 예뻐 보이는데요. 네. 선생님, 이것도 제 눈의 안경인 걸까요? 아니에요. 저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인데 다 똑같이 우리 반 학생이어서 똑똑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선생님인가 봅니다. 자, 오늘 국가 문화유산을 공부하면서 제가 카자흐스탄에서도 보지 못한 많은 문화유산들을 생각하니 너무 아쉬웠는데요. 언젠가 꼭 카자흐스탄에 한번 가서 카자흐스탄의 여러 문화유산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문화유산 어휘를 정리를 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사진도 보고 자료도 보시고 배운 내용을 꼭 활용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오늘 배운 느니, 차라리, 을 따름이다 같은 표현도 연습해 보시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